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썸네일 제목을 유튜브로 내 연금 액수 늘리기라고 적었는데 유튜브로 어떻게 내 연금 액수를 늘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 출근 시간에 한 유튜브 방송 중에 나온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 내용을 소개하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이 얘기를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현금 부자 할머니와 연금 부자 할머니의 두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대로 그대로 잘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에서 말하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할머니 중 한 분은 젊어서부터 열심히 돈을 아껴가며 재산을 모아서 현금 10억을 가지게 되신 현금 부자 할머니이고 다른 한 분은 연금 포트폴리오를 미리부터 잘 세워두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연금을 400만 원씩 받고 계시는 연금 부자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께서 나이가 많아 치매 증상에 이런저런 병으로 몸이 안 좋아져서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지내며 자식의 돌봄을 받으셔야 할 형편이 되셨을 때 두 할머니의 자식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 부자인 할머니의 경우는 요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자식들은 이제 어머니가 그만 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의 남은 재산이 모두 자식 몫이 될 텐데 오래 살아 계실수록 그 돈이 줄어드는 것이 못마땅해서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연금 부자 할머니의 경우는 매달 400만 원씩 나오는 연금으로 살아오시며 그동안 200만 원은 할머니께서 쓰시고 나머지 200만 원으로 손자들 교육비 그리고 자식들 생활비에 보태어가며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연금이 끊어져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식도 그동안 할머니 연금에서 보충한 생활비 200만 원이 끊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할머니가 오래오래 살아계셔야 그 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부자 할머니의 자식들은 어머니가 오래 사시기를 원하게 되니까 아까 현금 부자 할머니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1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계신 현금 부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현금 부자 할머니에 비하면 자식들이 오래오래 살기 원하는 연금 부자 할머니가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돈이 걸려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마찬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젊어서 재산을 많이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아둔 현금 재산보다도 실제 연금을 많이 받는 상황이 진정한 부자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노후를 위해서 현명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돈 이야기에 씁쓸한 마음이 들기는 하네요. 세상 현실이 늙었어도 돈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 저도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는 모아둔 현금은커녕 노후 생활비를 겨우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할 형편이거나 아니 그조차도 수령 금액이 턱없이 적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물며 현재의 예상 그 수령액도 앞으로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지도 의심하며 실제 노후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편한 노후를 위해 자의적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 아니라면 아직 살아갈 세월은 길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이전의 다른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일은 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50대 이후 은퇴한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자신에게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고 문제가 없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해보시라고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유튜브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또 유튜브 수입만으로 생활비를 벌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처음부터 큰 수입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라도 그 정도로 큰 수입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처음에는 다른 일을 하시면서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차츰 해나가시면 본인도 유튜브에 익숙해지며 흥미와 보람도 느끼시게 될 것이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도 차츰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수입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데는 핸드폰 카메라만 있어도 가능하고 좀 더 준비한다고 해도 컴퓨터, 마이크, 삼각대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장비보다도 유튜브를 하려면 무슨 콘텐츠, 즉 어떤 내용을 올려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많은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못할 게 없을 정도로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은퇴 후 노후 행복을 꿈꾸며 은퇴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는 내용이 중심인데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남들보다 조금 잘 아는 정보나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워가며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올리는 것도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행 영상이나 일상 브이로그 등 시작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정말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50대 전후의 전 은퇴자들은 그동안의 자신의 살아온 삶과 직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그냥 썩히지 말고 유튜브를 통해 살려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조금만 잘하면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약간의 수입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시청자분들께 자주 유튜브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한참 망설이다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좀 지났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적지만 약간의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차츰 그 금액도 더 늘어나겠죠. 나중에 제가 받는 연금에 좀 보탬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는 저의 은퇴 준비로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솔직히 언제 퇴직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나이라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경제적으로 충분히 돈을 모아둔 형편도 아니고 겨우 적은 액수의 연금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고 추가의 수입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자영업을 창업할 상황도 아니고 제가 하던 일을 다시 찾아 하는 것도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분야의 일도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 저 같은 나이에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 우선 유튜브를 취미삼아 해보자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돈을 크게 벌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은퇴 후 취미 겸 할 일이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저의 경우는 또 이 유튜브 하는 것이 재미도 있고요. 유튜브는 수입도 수입이지만 자기 개발을 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기 개발이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요즘은 평생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우면 끝이 없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차츰차츰 공부할 것들이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결과물을 얻었을 때의 성취감과 보람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다가 수입이 늘어나 용돈벌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유튜브 내용도 어떤 내용을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은퇴 후의 생활, 은퇴 준비, 노후 행복, 그리고 미래 사회와 직업 등에 관해 어차피
저도 준비하며 공부하는 분야이니까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콘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과연 내 영상을 누가 봐줄까, 구독을 해주긴 할까 라고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부족한 제 영상도 봐주시는 분이 계시는 걸 보며 용기도 생기고 점점 하고 싶은 의욕도 커졌습니다. 좀 더 알찬 내용을 위해 자료 준비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여유 시간을 활용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를 위해 기반을 잡아두는 심정으로 하는 거죠. 은퇴 후 앞으로 좀 더 시간과 노력을 더하면 지금보다는 수입 액수도 더 늘어나서 노후의 수입원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족한 연금에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연금 액수 늘리기라고 한 겁니다. 매월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적은 금액이지만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채널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이 채널에서는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일해온 전문 분야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단지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는데 저의 전문 분야인 섬유 관련 업무의 경험과 노하우도 그냥 섞여버리는 것보다 유튜브로 다른 사람이나 후배들에게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 함께 할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이 채널의 시청자와 섬유 관련 콘텐츠의 시청자가 전혀 다를 것 같아서 별도의 채널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자신의 취미나 지금까지 일해온 경험이나 기술, 지식을 섞이지 말고 유튜브를 시작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취미도 살리고 또 수입원으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로서 전달하는 사람은 유튜브를 위한 특별한 장비도 다른 필요한 준비물도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만으로도요. 그야말로 유튜브로 연금 액수 늘리기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모아둔 현금이 비록 적어도 연금 부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유튜브 연금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제 채널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